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농기계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요 KAR90,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입고된 내용이요, 일단 엔진 오일이 지금 현재 누유가 되고 있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엔진 하단에 있는 오일팬, 오일을 담고 있는 용기인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일단 밑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쪽에 프라이힐이 보이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엔진 오일이 까맣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일단 나가서 지금 이쪽에 운전석 밑부분에 지금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하단의 커버를 열고 엔진의 오일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밑에 커버들은 다 이렇게 용접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레임에서 엔진을 탈거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엔진에는 일단 구동계, 주행 벨트, 탈거 클러치 벨트,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각종 배선들, 그리고 캐빈이 상단에 이러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로 엔진을 들어 내릴 때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기라든가 에어클리너 다기관에 연결되는 파이프들, 이런 것들을 엔진 자체가 최대한 낮아지게끔 분해를 한 후 그 다음에 엔진을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냉각수 나제레이터를 분해를 했습니다. 나제레이터를 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에어컨 벨트가 슬립을 많이 해서 지금 파손 직전에 있고요. 제너레이터 벨트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워터펌프가 지금 고장이 나서 워터펌프 물이 누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진을 정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벨트, 워터펌프, 그 다음에 역전팬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풀리들이 들어가는데요. 풀리들의 베어링들을 교환을 해줘야 될 듯 합니다. 자, 작업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분해를 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유압 펌프에 토출 라인과 흡인 라인, 그 다음에 엑셀 와이어를 제거를 했고요. 앞쪽에는 나제레이터, 역전 팬, 그 다음 상단부에는 터보하고 연결되는 호스와 서머스텐
호스라인과 홀더. 이쪽은 주행 풀리를 지금 제거한 상태고요. 상단부에는 소음기, 그 다음에 발전기로 들어가는 커넥터, 기동전동기로 연결되는 비단자. 저쪽 뒤쪽에는 A열 쪽과 정지 솔레노이드의 배선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오일을 배출하는 배출호스를 분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잡고 있는 17mm 너트 좌측과 우측 두 개씩, 각각 두 개씩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무튼 지게차에 지게발을 넣어가지고 체인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지금 들어야 되는데요. 들어 올려서,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에 있는 턱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단부에는 역전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장착되는 그 볼트의 기장이 상당히 좀 길게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단을 했습니다. 짧게 최대한 엔진을 상단으로 들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게차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빼자. 엔진 오일. 드디어 진짜 공간이 없네. 너무 없어 공간이. 이거 하려면 탑을 띄워야 되는 거야? 아니, 원래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그가 원래 이렇게 있어. 지게차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된 구형이다 보니까 이제 없어. 지그가. 지금 신형은 탑이 돌아가 보니까 지금 뭐 호이스트만 있어도 뭐 문제가 없지. 밑에가 흙이 상당한 흙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철판이 녹 때문에 구멍이 나버려 지금. 요것만 갈면 된다는 거야? 오일팬 갈고 지금. 근데 워낙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역전 베어링 아주 다 나가버려. 오토 펌프도 나갔고. 그러니까 일단 엔진 쪽에 관련된 건 다 수리를 해야 돼. 그냥 당기면 되는데. 자, 수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엔진은 지금 장착이 된 상태고요. 베어링, 여기 펜벨트를 펜을 구동해 주는 베어링들을 전부 다 교환을 했습니다. 역회전, 정회전 베어링, 아이들러 베어링, 그리고 펜벨트, 역전 벨트, 에어컨 벨트, 그리고
오일팬, 엔진 오일, 오일팬, 그리고 역전을 시켜주는 모터를 장착했고요. 뭐 소음기, 터보에 연결되는 호스들, 연료 라인, 엑셀 케이블, 그 다음에 펌프, 토출구와 흡입구, 이렇게 이쪽은 정비를 했고요. 이쪽으로 와서는 뭐 유압 오일과 유압 오일 필터, HAST 필터, 주행 계통에 텐션이 소착돼서 텐션을 수정했고, 프라휠의 제일 안쪽에 있는 벨트는 곡물을 배출할 때 탱크를 구동해주는 기어 케이스를 구동하는 벨트입니다. 그 벨트가 지금 안 좋아서 벨트를 교환했고, 탈곡 클러치의 텐션 풀리를 교환했습니다. 베어링이 파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엔진에 직접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벨트들과 동력 장치들을 점검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기동 전동기의 비단자와 또 발전기의 커넥터들, 그리고 소음기, 저 안쪽에 보이는 예열을 하는 예열 장치, 엔진 정지 스톱 솔레노이드 커넥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해야 되고요. 엔진을 최종적으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구동 계통을 먼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을 장착을 하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엔진도 과열이 많이 됐던 엔진이고, 엔진 오일 팬도 오일 누유가 있어서 상당히 엔진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일단 육안상으로는 뭐 크게 못 느끼는데요. 일단 뭐 블루바인 가스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엔진이 소착됐다든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시운전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육안상으로 역전 베어링들이 다 파손이 돼서 베어링을 다 교환을 했고요. 이쪽에 아이들 베어링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교환했고, 텐셔너, 팬벨트의 텐셔너 베어링도 교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RPM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데 장착되어 있는 이런 베어링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용하는 베어링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뭐 일반인들이나 뭐 전문 수리점이 아니라면 일반 베어링에 6302번이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203번의 베어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품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품 베어링을 이렇게 순정품을 교환을 해주셔야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을 조립을 할 때에도 어떤 망치로 타격을 한다든가 좀 충격을 부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오랜 사용 기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주기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주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하는 베어링을 삽입할 때 타격하는 공구도 별도로 지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파이프를 대고 이렇게 타격을 하신다든가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데요. 베어링을 뭐 축과 풀리에 조립을 하실 때는 공구가
없으면 겉면을 타격을 한다든가 안쪽을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어링은 구조상에 이 안쪽에가 이 구슬이 들어 있는데요. 구슬을 감싸고 있는 철판이 양쪽으로 구슬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한쪽 안쪽이나 바깥쪽을 타격하게 되면 그 구슬을 잡고 있는 철판이 변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교환을 했어도 베어링을 구동시켜 보면 이 걸리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부드럽게 돌지 못하고 나중에는 교환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공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치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하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타격하기 때문에 베어링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삽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의 사이즈별로 이러한 치공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팬 쪽의 구동은 풀리에 지름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RPM이 전달되기 때문에 베어링이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축을 하나 지금 신품으로 교환을 했는데요. 베어링이 소착이 돼 가지고 베어링이 돌지 않고 베어링과 풀리가 이 회전하면서 이 축을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축이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벨트에 이렇게 벨트도 상당히 빨리 마모가 되고 그래서 베어링은 최대한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쪽에 베어링들이 파손이 된다면요, 나지레이터를 분해 후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나지레이터를 분해하지 않고도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캐빈을 문을 열고 캐빈 안쪽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스냅링을 분해한 후 밖으로 빼서 베어링과 이렇게 이 부분을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터펌프 앞에는 이렇게 팬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엔진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는 팬 벨트는 상시 엔진이 구동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풀리가 벨트에 이렇게 닿게 된다면 이 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풀리가 벨트에 만난다면 역회전으로 회는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상단부에는 모터가 케이블을 잡아당기고 또 이 스프링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벨트가 이쪽에 닿다가 반대쪽에 닿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회 구동이 정회전, 역회전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이 기계를 접했을 때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해서 구동을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정말 어렸을 때는 벨트를 팔자 모양으로 꽈서 어떤 양수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동력의 회전을 반대로 하는 걸 어렸을 때 봤지만은,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링크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정회전, 역회전 해서 엔진의 가열을 방지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신형 6130 이러한 기계들도 지금 이런 타입인데요. 그보다에서는 역회전하고 역류라는 게 있는데, ER이라는 112라는 모델은 역류팬을 사용하고 있고, 또 KAR65 같은 경우도 역류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R90이나 6130 같은 경우는 역전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역전팬은 상당히 역류팬보다 내구성도 좋고 훨씬 더 기계적으로 안전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KAR9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서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옵션 아무튼 라지레이터 앞에는 쿨러 장치들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또 용량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KAR9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리가, 라지레이터만 이렇게 분해를 하면 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계는 워터펌프가 파손이 돼서 이렇게 부동액이, 냉각수가 이렇게 새어 나와서 일단 오토펌프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전팬 베어링을 전부 다 아이들 팬의 베어링, 역전팬의 베어링, 텐션 베어링 전부 다 교환을 했습니다. 벨트들도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없이 또 몇 년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에어컨 벨트를 먼저 분해를 해야 되고요. 에어컨 벨트는 뒷부분에 12mm 볼트가 2개 이렇게 있고요. 저쪽 상단부에 12mm 볼트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14mm 볼트가 있는데요. 이 3개의 볼트를 약간씩 풀어준 다음 14mm를 조정해서 이 베이스가 앞뒤로 움직여서 벨트를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 벨트를 교환할 때는 이 역전 벨트를 분해를 한 후 그 다음에 팬 벨트를 넣으시고 그 다음 역전 벨트를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모터가 지금 고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 벨트가 눌러져 있는 상태라 하면은 이 팬 벨트를 교환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한 게 됩니다. 상당히 조립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럴 때에는 이쪽에 커넥터,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라지레이터의 우회로 라지레이터 위로 이렇게 지나가서 커넥터가 이렇게 꼽혀 있는데요. 커넥터를 분해 후 여기다 직접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이 지금 역전 분리를 자유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쪽도 닿지도 않고 이쪽도 닿지도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모든 걸 정비한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벨트를 삽입하는 데도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장착을 해서 나지레이터 팬 나지레이터를 장착을 해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오일이나 윤활유나 냉각수가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출고를 해 보겠습니다. 시운전을 충분히 해서 냉각수나 윤활유가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조립이 다 됐습니다. 남은 작업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